18일 미국 시간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예.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예. 캠프 데이비드 정신부터 해가지고 내놨는데 세 정상의 합의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네. 뭐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상들과 이런 합의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격이 그 정상들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뿌듯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언론들도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순방 외교 같은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평가를 해주곤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 한미일 정상 3자 정상회담이 정말 한국 전쟁 이후에 한미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70년의 역사에서 새로운 어떤 한반도 안보 환경으로 접어드는 그런 분기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도 정부에서는 얘기하던데 어떻게 예.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새로운 상황이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네. 형식만 본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네. 아주 교묘하게 또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가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네.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중국의 성장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중요한 국가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네. 세력이 전이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강대국이 있고 네. 그 강대국 다음 단계에 있는 그 국가가 이 강대국으로 지위를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력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강대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세력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강대국으로 치솟아 오려고 하는 나라들을 그러니까 놀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뭐 충돌도 일어나고 충돌이 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 그렇죠. 미중이 그런데 어쨌든 이제 미국은 지금 눌러야 되고. 중국을 놀려야 되는 그런 미국의 국가 전략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고 했지만은 중국과 미국하고는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미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마냥 누를 수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눌러야 네. 되지만 중국과 미국은 중국과 경제적 또 협력을 해야 되는 또 다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상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해서 네. 미중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한 축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또 중국의 성장과 상승을 짓누르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한미일 이번에 이제 3자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필요, 네. 미국의 이익을 위한 네. 한미일 정상 회의였다. 그 그렇죠. 주역에 작용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미국은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정말로 아주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잘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성명에서 중국 얘기도 명시했고 네, 위협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네. 지난해 이제 G7 회의 이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든가 앨런 재무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렇죠. 디커플링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을 관리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필요로 한 어떤 협력은 진행해 나가면서 또 중국을 눌러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중국을 또 누르는 이런 일들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따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일본도. 일본이 지금 가장 큰 아베가 오랫동안 이제 집권을 하면서 네. 일본의 보수 세력들의 일본의 우익 세력들의 가장 큰 과제는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라는 그 멍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 뭐 우리에 대해서 식민지 강제 지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패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은 절대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반성을 네. 하지 않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과가 모순되는 네. 발언이라든가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또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하네요. 윤석열 정부도 뭐 고위직이 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본은 이제 네. 그 2차 대전에 전범 국가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고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보통 국가가 되는 보통 겁니다. 국가 그리고 이제 피해자 얘기를 또 계속했죠. 이게 히로시마 그렇죠. 공원에서 네. 정상들 만나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 어떤 그 피폭을 당했다는 어떤 피해자 거라서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일본이 네.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것. 이게 이제 일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일본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거는 일본의 보수 세력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의 역사적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던 것은 메이지 유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정신적 그 어떤 지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천황 밑에 만국이 어떤 평화로워진다는 그런 노선에 따라 가지고 정한론을 펼칩니다. 그 정한론이라는 것은 만주국 그리고 저기 한국, 대만 그리고 뭐 이제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 뭐 이런 데까지를 일본이 다 점령하는 네. 그래서 이거 일본의 천황의 지배하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노선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본은 만주국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일제 식민지 강점을 했고 아시아 국가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그 명분으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내세웠고요. 천황 밑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번영한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이제 패전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그 패전 국가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범 국가니까 진정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패배주의라고 일본 사람들 말합니다. 일본의 네. 우익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아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총리 시절부터 계속 꿈꿔왔던 것들이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지금은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아베가 2016년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협력하겠다는 건데 일본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하고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본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박수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침략 전쟁에 대해서 미화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그 태평양 전쟁의 1급 전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미국과 협력해 가지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팽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범 국가의 멍에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드디어 이제 한미일 삼각 그 군사 동맹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중국, 대만, 한반도 또 더 나아가서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로 이렇게 파병하는 그런 수순을 하나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도 이렇게 일본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좀 생각을 했던 국익이라고 할까요? 이익 이거 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뭔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익이라는 거는 우리의 일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일차적인 것들은 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시키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어떤 국가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정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그동안 추구해왔던 거죠. 해왔던 거죠. 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예, 대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어질 때 역대 정부가 계속 추구했던 거는 우리의 튼튼한 국방, 우리의 군사력들을 강화시키고 네. 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을 촘촘히 하고 그리고 미국과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뭐 북한을 비핵화시키려고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북한하고의 어떤 네. 교섭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라는 거죠. 이걸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다 준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것과 우리의 촘촘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것 네. 그리고 한미 간의 확실한 확장 억제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들을 역대 정부가 계속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들을 가지는 것이고 네. 동시에 이제 이것만으로는 어떤 당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교류 협력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한미일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뭔가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해 나가려는 것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인 것인데 네. 이게 너무나 그냥 확장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에도 개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한미일 관계가 정착이 돼가지고 정립이 돼가지고 자칫하면은 이걸 이제 또 국제정치 용어로는 연루라 그럽니다. 동맹이 연루라 그러거든요. 연루. 예. 그러니까 묶여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견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연루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초점이 네. 분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차 우리 국민들도 저는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를 침략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일본은 독도라는 우리의 영토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한미일 삼국 군사 협력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시대입니다. 전두환 시대에도 당시 일본에는 일본의 보수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나카소네가 일본의 총리가 됐을 때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미국의 보수 정치 시대를 열었던 레이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카소네, 레이건 그리고 전두환 이 한미일 삼국 사이에 이러한 국가 정상들이 등장했을 때 한미일 삼국 군사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시도들을 계속했습니다. 나카소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우익의 대표적인 인사인데 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데 나카소네 같은 경우는 1982년에 총리 취임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카소네는 한국이 당시 이제 정통성이 부족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네. 경제 원조도 해주면서 아하. 한미일 삼국 군사 협력을 해 나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근을 주면서 네. 함께 해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과거사라는 것은 우리를 침략해왔던 것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무장을 꿈꾸기 때문에 이거는 네.
반성하지 않고 재무장을 꿈꾸는 것은 재침략하겠다는 그렇죠. 것과 다름없는 야욕이 것입니다. 있으니까. 그리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을 그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국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국익이 일본이 전범 국가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위대가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자락을 깔아주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인가? 그렇지 않겠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도 주판을 튕겨가면서 네. 중국하고 협력하고 경쟁하고 경쟁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이 중국하고 대결하는 그 한 복판으로 지금 계속 내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미일 어떤 대결의 각축장이 되고 네. 그럼 미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중국하고 디리스킹을 하면서 중국하고 뭐 협력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가지고 네. 한반도라는 것을 지렛대로 해 가지고 대중국 압박 정책을 또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은 없고 국익은 없다. 예 리스크만 커졌다. 그렇죠.